정리하고요. 나머지 과학책은요 이따 정리하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같이 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차마 내가 칠판으로 표현 못하는 그림들이 많아. 그러니까 생명으로 구분 지어요. 그래서 오늘 말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시험 문제 중요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왼쪽에다가 교과서 쓰시고 옆에다가 자기 필기한 거 보면서 내가 추가하는 것만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자,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이 원소라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라부아지에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 14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물을 끓여가지고 이 주철관을 통과시켰더니 주철관을 시간이 지났을 때 빨갛게 녹슬게 되었고 나머지 나오는 물질은 수소라는 기체였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는 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이러한 원소는 118가지가 밝혀져 있어요. 이 중에서 한 90개 정도는 자연에서 발견된 거지만 나머지 30개 정도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에 해당이 되죠. 자, 원소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118가지가 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분 지을 수가 있다. 자, 그 중에서 원소 중에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불꽃 반응을 통해서 구분 지을 수가 있게 되는데 불을 쬐게 되면 겉에 있는 불꽃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래서 요 겉 불꽃에다가 니크롬선을 가까이 대게 되면 자기가 니크롬선에 묻힌 요 원소들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리튬 같은 경우는 무슨 색? 빨간색으로 나타나요. 노란색 깜놀. 자, 스트론튬은요? 네,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칼륨은요? 보라색으로 나타나요. 자, 얘랑 이름이 비슷한 칼슘은요? 주황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는요? 네, 청록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트륨은요? 노란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리튬과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불꽃색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구분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이라는 실험을 하게 돼요.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일단 햇빛을 분광기에 비치게 되면 우리가 햇빛이라는 거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무지개 색깔로 볼 수가 있어요. 무지개 색처럼 연속된 색깔이 쭉 나타나 있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 외에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불꽃색을 분광기로 봤을 때 다양한 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의 43페이지 펴보세요. 43번을 보게 되면 거기 스펙트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리튬, 스트론튬, 칼륨에 대한 선 스펙트럼이 나와 있고 나머지 마지막에 물질 A에 대한 스펙트럼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위에 있는 리튬, 스트론튬, 칼륨의 선 스펙트럼을 보고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물질들이 들어있는 거죠? 선 스펙트럼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죠. 리튬과 칼륨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원소는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수소는 H라고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H 옆에 어떠한 숫자들을 쓰게 되는데 그 숫자들은 오른쪽에 위쪽에는 이온수, 오른쪽에 아래쪽에는 이 수소 원자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개수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예전부터는 연금술사나 돌턴 같은 경우에는 원소 기호를 다양한 그림들로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보기가 어려웠죠. 외우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규칙을 정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규칙을 가지고 원소 기호를 나타내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주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H라고 쓴다거나 헬륨 같은 경우에는 H라고 쓴다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H라고 이미 정해졌고 나머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수소랑 겹치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헬륨의 단어에서 중간 글자 중에 아무거나 따가지고 뒤쪽에다가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우리 원소 기호를 나타낼 수 있다. 글씨를 구성하는 입자. 자, 얘는요,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이 표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원자라는 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자, 원자 모형의 가운데 있는 요 플러스에 양전하를 띠는 이 부분을 원자 핵이라고 불러주고 양전하를 띠고, 자,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은 개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자의 전기적인 특성은 중성을 띈다. 자, 27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표 1번에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에 나와 있죠. 자, 그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됩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 분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라보라토리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지만 물이 아닌 이 경우도 있어요. 과산화수소라고 해서 물보다 산소가 과하게 더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둘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같다. 그러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 즉 다른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됩니다. 됐죠? 네. 자, 이산화탄소는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와 똑같이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산소가 2개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산소가 1개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이루어지고 메탄의 경우에는 메테인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자,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네들은 다 한글말로 나타내기에는 세계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물은 뭐라고 나타내죠? H2O. 자, 과산화수소는요, 산소가 더 있다고 했으니까 H2O2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는요, C 하나에 탄소 2개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는요, CO라고 나타내요. 자, 얘는 1이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 1이라는 건 생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CO1이 아니라 그냥 CO 까지만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자,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어떻게? NH3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메탄은 메테인이라고 수정을 해볼게요. 자, 메테인의 경우에는 CH4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잘 알 수 있고, 이런 경우로 나타내게 됐을 때 탄소는 1개,
수소는 4개로 이루어진 분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많은 정보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분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원자 그 자체로도 우리가 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얘와 같은 애들, 헬륨이라고 불러주죠. 이 헬륨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있어도 원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분자의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아르곤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원자 모형과 똑같이 분자 모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과 같은 것들은 H2O인데 O 하나에 H 2개 달려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CO2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에 43페이지 문제 6번 봅시다. 자, 거기에 지금 화학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NH3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얘는 어떠한 분자죠? 암모니아라는 분자예요. 앞서서 얘기했죠. NH3라는 것은 암모니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얘는 이 앞에도 숫자가 있고 뒤에도 숫자가 들어있어요. 자, 앞쪽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분자의 개수. 그렇죠. 이러한 분자가 2개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분자의 개수는 몇 개 있습니까? 총 8개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N 1개와 H 3개로 이루어진, 즉 총 원자 4개로 이루어진 암모니아가 있는데 얘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그러면 곱하기 2개를 해서 총 원자의 수는 8개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에 대해서 하는데 이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고 그랬죠? 중성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온이라는 거, 자, 원자가 원래 플러스의 양전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음전하를 가지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곳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전체적인 정기적인 특성은 플러스 전하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어떠한 원자의 이름 뒤에 땡땡땡땡 이온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자, 음이온의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 전자를 받아서 얘는 전체적인 정기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음이온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이러한 원소, 기호, 이름 역대 화이온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됐죠? 네. 예를 들면 자, 물에 녹았을 때 자, NaCl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요거는 뭐라고 불러주죠? 소금. 소금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 소금이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얘네들이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는 양이온, 즉 이 식을 썼을 때 앞쪽에 있는 것은 양이온, 뒤쪽에 있는 것은 음이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구분되게 돼요. 자, 그리고 얘는 한글 말로 나타내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 했죠? 앞쪽과 뒤를 크로스해서 바꿔가지고 불러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염소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나트륨 얘기해주면 염소,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음이온은 어떻게 읽어준다고요? 화를 항상 붙여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읽어주면 되죠. 됐어요? 35페이지에 자, 위에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해보기에. 마그네슘은 지금 가운데 양성자가 몇 개 있습니까?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원자는 항상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12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항상 전자 2개가 바깥으로 잘 나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 얘가 물속에 녹게 되면 자유로운 이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정기적인 특성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의 양 전하가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항상 양이온으로 존재하게 된다. 아래 산소의 경우도 나와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표 2번이 나와 있어요. 그 표 2번도 잘 봐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양이온 대표적인 거 뭐 있죠? H, 수소 있죠. 자, 이 수소는 원래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전자를 잘
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온이 되었을 때 H+라고 해주죠. 자, 음이온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거기에 F가 나와 있네요. 자, F 뭐라고 불러주죠? 플로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잘 얻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를 붙여주어서 우리가 이온식을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이온들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저기에서 봤었던 불꽃 반응이나 아니면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떠한 물 속에 어떠한 이온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AgCl, CaCO3, PbI2.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바로 앙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떠한 비커 속에다가 내가 AgNO3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NaCl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Ag와 Cl이 들어있는 물질을 같이 집어넣었을 때 물속에 단순히 녹아서 다 하나하나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반응을 해서 아래쪽에 침전물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침전물이 있고 나머지는 이온인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AgCl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지금 Ag+라는 이온 그리고 NO3- 이온으로 되고 아래에 있는 나트륨은 여기 있었던 Na+와 Cl-로 구분이 되게 돼요. 자, 근데 그 중에 Cl 이온과 은 이온이 같이 만나서 AgCl이라는 앙금을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물속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앙금을 만드는 이온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앙금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물속에서 다르게 돌아다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줘요? 구경만 한다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얘들 볼게요. AgCl 같은 경우에는 염화은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앙금의 색깔은 흰색으로 나타나게 돼요. 네. 자, 두 번째 CaCO3는 자, 탄산칼슘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지하수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의 성분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얘네들은 흰색의 침전물을 형성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PbI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침전물을 가지게 돼요. 왜? 요오드와 이온, 아이오딘과 이온 때문에. 그렇죠? 네. 찍어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오케이. 자, 알림 설정은 할 것 같아요.